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지원 2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학책 78쪽과 79쪽을 공부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 기억나죠? 몇 대에 몇?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이번 시간 공부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의 이름은 비율입니다. 비율. 비율. 왠지 B랑 비슷할 것 같지 않나요? B랑 아주 비슷하니까 이번 시간에도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해요. 자, 1번 상황을 보면 연순의 모둠이 도넛을 20개 처음에 가져왔는데 처음에 있던 도넛 중에서 10개를 팔고 10개가 남았대요. 판매한 도넛 수가 지금 10개인 거죠. 20개 중에 10개 팔았으면 딱 반만큼 팔았네요. 이거를 동그라미로 나타내었고 색칠해 보라고 하였는데 처음에 있던 도넛 수는 20개, 판매한 도넛 수는 10개니까 그것만큼 그림에 색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도 색칠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색칠해 보세요. 처음에 있던 도넛 수 20개만큼 색칠하겠습니다. 스무 개만큼 너무 꼼꼼하게 색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몇 개인지 눈에 보일 만큼 색칠하고 판매한 도넛은 10개니까 이렇게 색칠하였습니다. 자, 어떤가요? 딱 절반만큼인 게 보이지 않나요? 그쵸? 딱 절반만큼이에요. 이거를 B로 나타내 보라고 하였는데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 자, 누구에 대한?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 자, 그러면 처음에 있던 도넛 수가 왼쪽에 가야 되나요? 오른쪽에 가야 되나요? 처음에 있던 도넛 수.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 기준이 되시는 분이 처음에 있던 도넛 수 20개. 이거에 대한 판매한 도넛 수의 B는 이렇게. 자, 기준이 되는 누구누구에 대한 이게 오른쪽에 가야 하므로 이렇게 오른쪽에 와서 10대 20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알겠나요? 처음에 있던 도넛 수가 기준이 아니고 처음에 있던 도넛 수가 기준이라서 오른쪽에 갑니다. 판매한 도넛 수가 기준이 아니고 처음에 있던 도넛 수가 기준이라서 이렇게 10대 20으로 나타내주면 되고요. 혹시 이거 20대 10으로 생각한 친구들은 바꿔서 생각한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 처음에 있던 도넛 수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쵸? 10대 20인 걸 알았는데 그 아래 문제 볼게요. 판매한 도넛 수는 판매한 도넛 수 10개. 처음에 있던 도넛 수 20의 몇 배인지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어 보래요. 자, 왼쪽이 오른쪽에 몇 배니? 이거 나눗셈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요? 10이 판매한 도넛 수가 20의 몇 배니? 나누라는 뜻이죠. 우리 1단원 분수의 나눗셈 기억나셔야 하는데 자, 오른쪽이 분모로 가죠. 이렇게. 기억나요? 20분의 10이 되죠. 오른쪽이 밑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자, 20을 소수로 쉽게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일단 약분 한번 해볼까요? 00 약분되니까 2분의 1로 바꿀 수 있고 얘는 소수를 어떻게 바꿔요? 위아래에 다 5씩 곱해서 10분의 5로 바꿀 수 있죠. 그쵸? 위아래에 똑같이 5씩 곱해서 10분의 5로 나타낼 수 있고 얘는 소수로 바꾸면 0.5가 되죠. 그쵸, 여러분? 자, 우리가 분수와 소수, 또 소수의 나눗셈 하면서 분수를 소수로 고치고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거 여러 번 연습했는데 기억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판매한 도넛 수를 처음에 했던 도넛 수로 나누었더니 2분의 1, 또 0.5가 되었습니다. 절반이라는 뜻이죠. 그쵸? 0.5는 딱 절반이잖아요. 0.5 더하기 0.5 하면 1이 되니까요. 그럼 이제 드디어 오늘 배울 비율이 무엇인지 봅시다. 비 10대 20에서 기호 땡땡의 오른쪽에 있는 애는 기준량, 맞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얘가 기준이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준양으로 읽어달라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10은 비교하는 양이래요. 우리는 오른쪽이 중요해서 오른쪽을 기준양이라고 한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왼쪽에도 이름이 있었네요. 비교하는 양. 자, 오른쪽 이 여학생의 말풍선을 보면 기준량이 오른쪽이고 비교하는 양은 왼쪽입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우리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율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원래 10대 20이었죠. 이거는 비예요. 그런데 얘를 비율,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왼쪽에서 20을 오른쪽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다시 깨끗하게 지우고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구한 B는 10대 20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비율로 바꾸냐면 일단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부터 표시해 볼게요. 누가 기준량? 오른쪽에 있는 애가 기준량, 왼쪽에 있는 애가 비교하는 양. 그쵸? 그리고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은 왼쪽 비교하는 양에서 기준량을 나누면 누가 밑으로 가요? 기준량이 밑으로 가죠. 보이나요? 기준량이 분 모로 갑니다. 이게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예쁘게 약분하고 소수로 고치면 0.5가 아까 되었었죠. 자, 이 중간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이 있었어요. 얘를 비율로 어떻게 고친다고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항상 기준량은 비에서도 오른쪽에 있고 나누기에서도 오른쪽에 있어. 그리고 얘를 분수로 고치면 기준량이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위치가 이해되나요? 기준량이 오른쪽에 있거나 밑에 있어요. 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아요. 기준량은 항상 오른쪽에 있거나 밑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알 수 없으니까 역시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2번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자, 직사각형 모양 액자가 두 개가 있는데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비교해 보라고 하네요. 먼저 가액자에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 자, 누구에 대한? 세로에 대한. 자, 이 말은 누가 기준이란 소리예요? 세로가 기준이란 소리예요. 자, 세로 20이 기준이래. 20이 기준이고 가로는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자, 누구누구에 대한 기준량이 지금 누구예요? 세로예요. 이렇게 25대 20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금 본 세로에 대한 가로를 비 말고 비율로 나타내 보라고 하네요.
비율로 나타내 보라고 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로 나누면 되겠죠. 25 나누기 20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답 맞춰보기 전에 먼저 얘를 분수로도 나타내보고 소수로도 한번 나타내보세요. 여러분이 영상 멈춰놓고 분수와 소수로 한번 나타내어 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잠시 뒤에 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해봤나요, 여러분? 자, 우선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였기 때문에 이 세로가 바로 기준량이었죠. 기준량. 나눌 때도 역시 기준량이 오른쪽으로 가고 얘를 분수로 고치면 기준량이 위로 간다, 밑으로 간다?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20분의 25가 나오고. 자, 우리 얘를 소수로도 한번 나타내 보기로 했죠. 그쵸? 20분의 25인 건 알겠어. 얘를 소수로 나누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위아래를 똑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가 10이건 100이건 1000이건 하여간 소수로 고치기 쉬운 분수로 바꾸는 게 좋겠죠. 선생님은 위아래에 5씩 곱해볼래. 5씩 곱하면 100분의 125가 나와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풀어보았나요? 얘를 소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1 위에 있는 친구가 1의 자리 1.25가 나옵니다. 자, 혹시 분수를 소수로 고치는 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크게 써줄게요. 지금 자, 앞에서부터 우리 20분의 25를 지금 소수로 고치는 과정이었어요. 자, 얘를 물론 약분해서 4분의 5로 해도 되는데요. 어차피 이거를 분모를 10이나 100으로 고쳐야 되는데 4를 10으로 고치는 건 어려워서 어차피 100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약분을 하지 않고 20분의 25에서 바로 분모가 100인 분수로 고쳐줄 겁니다. 20에서 100 되려면 곱하기 5 했어요. 분자에도 곱하기 5 하면 얼마? 125가 나와요. 여러분, 분수를 소수로 고칠 때는 항상 소수점을 기준으로 1의 자리가 누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누가 1의 자리가 된다고 했죠? 1 위에 있는 2분이 1의 자리가 됩니다. 다시 1 위에 계신 2분이 1의 자리가 돼요. 확인해 주세요. 1의 자리라는 건 소수점 바로 왼쪽에 있는 분. 알겠나요? 소수점 바로 왼쪽에 있는 분이 1의 자리예요. 100분의 125에서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1 위에 계신 분이 1의 자리. 1의 자리 0.25. 1의 자리와 소수점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렇게 나타내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가액자의 비율을 구한 거죠? 얼마였어요? 1.25가 나왔죠. 자, 이제 나액자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알아볼 건데 나액자도 역시 세로와 가로를 알아야겠네요. 나액자는 지금 세로가 12, 가로가 15. 지금 둘 다 세로보다 가로가 조금 길어요. 자, 그러면은 나액자에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를 써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비를 써보죠. 세로에 대한 이 말은 세로가
기준량이라는 뜻. 이 말은 세로가 오른쪽에 가고 가로가 왼쪽에 와서 15대 12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나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를 써봤는데 밑에 보니까 역시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 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15대 10이죠. 자, 15대 10이니까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 보죠. 자, 15대 11을 비율로 어떻게 나타내요? 이거 이대로 그대로 나눗셈 하면 되죠. 15 나누기 12. 그러면 12분의 15. 항상 기준량이 오른쪽에 있고 얘가 분수로 바뀌면 밑으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빨간색으로 한 부분이 기준량. 지금 세로가 기준량입니다. 자, 이거는 약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 3, 4, 12, 3, 5, 15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거를 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4를 100으로 만드는 방법. 뭐 곱하라고 했었죠? 25 곱하라고 했었죠. 위아래 25 곱하면 100분의 125. 왠지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얘 이렇게 데려와 볼게요. 방금 위에서 가 액자도 100분의 125 아니었나요? 100분의 125를 소수로 고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 위에 계신 분이 1의 자리라서 1의 자리 옆에 이렇게 점 찍어 드리기로 했죠. 1.25. 나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도 가액자의 것과 똑같이 1.15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가 계산한 게 맞으니까 일단 정리. 나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 15대 12. 세로에 대한이라서 얘가 기준량이었고 이거를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느라 12분의 15 그리고 이거를 어쩌고 저쩌고 100분의 125로 고쳐서 소수 뭐가 나왔어요? 1.25로. 이렇게 우리가 구했어요. 가액자도 아까 25대 20이라서 이렇게 1.25가 나왔던 거 기억해요? 가액자와 나액자는 분명 크기, 길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비율이 똑같아졌을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여기 물음까지 잘 답을 적어보고 가와 나로 다시 가봅시다. 자, 가와 나는 일단 분명히 크기와 길이는 달라요. 일단 딱 봐도 가가 더 크고요. 길이도 25랑 20, 오른쪽은 15랑 12로 분명 다른데 얘를 비율로 나타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의 경우 25대 20을 분수로 바꿔서 잘 보이게 옆에다 써볼게요. 가의 경우 25대 20을 분수로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 비율로 바꾸니까 20분의 25라서 약분하면 4분의 5가 됐고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1.25가 됐고요. 나의 경우는 15대 12였죠. 이거를 분수로 바꾸려니까 비율로 바꾸려니까 12분의 15가 됐고 얘를 약분해서 어떻게 됐어요? 4분의 5 1.25가 되었어요. 진짜 똑같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처음 B가 달라도 비율은 같을 수 있습니다. 또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달라도
비율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쵸? 신기하지 않나요? 얘는 분명 25랑 20이었어. 25대 20이고 오른쪽에는 15 대 10이었는데 세상에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니까 20분의 15가 4분의 3. 4분의 3이 아니라 미안해요. 선생님 거꾸로 썼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20분의 25가 4분의 5가 됐고 얘 같은 경우도 12분의 15가 4분의 5가 돼서 분명 처음 비교할 때 기준량도 다르고 비교하는 양도 달랐는데 비율로 나타내니까 똑같아졌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확인했나요? 그쵸?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일단 두 액자에 가로, 세로의 길이는 다르지만 무엇은 같아요?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은 같습니다. 비가 아니라 비율은 같습니다. 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쵸? 두 액자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분명 달랐어. 그랬는데 비율은 같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진짜 실제 상황이에요. 실화예요. 길이는 분명 달랐는데 비율은 같았습니다. 또 하나 더 말로 해보자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달라도 비율은 같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두 액자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분명 기준량이 얘였죠?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서로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비율이 1.25로 같았다는 신기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힘들어. 그쵸? 머리 아팠죠? 3번 문제만 얼른 잘 해결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해요. 중기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중기내 모듬 6명은 8인실, 지혜네 모듬은 3명이서 6인실 사용했다. 누가 더 방을 넓게 썼다고 느꼈는지 이야기해보래요. 자, 방의 정원 몇 인실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방을 이용한 사람 수의 비율을 각각 구해보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준기 땡땡 준기네 방은 8인실을 몇 명이서 사용했어요? 8인실을 6명이서 사용했고 지혜네 모듬은 6인실을 3명이서 사용한 거예요. 과연 누가 더 넓게 썼다고 느꼈는지 각각 구해서 비교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기네랑 지혜네를 각각 구해볼 건데 누구 대 누구인지를 확인할게요. 방의 정원에 대한 방의 정원이라 함은 몇 인실인지 이거에 대한 사람 수 이거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준기의 경우는 몇 대 몇이에요? 6명이서 8인실 6대 8이고요. 정원이니까 얘가 기준량이 되겠네요. 지혜네는 몇 대 몇이에요? 3명이서 6인실을 사용했어요. 6대 8과 3대 6을 각각 비율로 나타내서 비교하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화면 깨끗하게 지워도 되죠? 자, 준기네는 6명이서 8인실
방의 정원에 대한 사람 수니까 6대 8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비율로 고치면 되냐면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기준량이 분 모로 가서 8분의 6. 자, 얘는 사실 약분할 수 있는데 약분하면 어떻게 되게 해요? 2, 4, 8, 2, 3은 6. 4분의 3이었네요. 자, 선생님이 이거 4를 분모 100으로 고치는 거 알려줬죠. 뭘 곱하라고 했어? 25 곱하면 3에도 25 곱하면 자, 소수로 고치면 얼마 나오나요? 0.75. 자, 준기내는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지혜내 한번 구해볼게요. 지혜내는 3명이서 6인실 썼고요. 위와 같이 싹 지워버렸다. 다시 준기내는 아까 선생님 기억하고 있어. 괜찮아요. 6명이 8인실 써서 빠르게 써볼게요. 이렇게였고 이게 준기내였죠. 지혜내는 3명이서 6인실 썼고 기준량이 분 모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6분의 3. 6분의 3은 약분하면 뭐예요? 2분의 1이에요. 우리 이거 2분의 1이 뭐인 거 알고 있어요? 0.5인데? 그쵸? 어떤가요? 비율 이렇게 맞게 구하셨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준량이 비율로 바꿀 때 분, 모로 된다는 거. 이것만 잘 알면 되고 또 분수를 소수로 고칠 때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잘 구한 겁니다. 그러면 각각 준기는 0.75, 지혜는 0.5가 나왔으니까 화면을 깨끗하게 지우고 답만 한번 적어 볼게요. 준기 내 방의 정원에 대한 방을 사용한 사람 수의 비율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8분의 6이라서 0.75가 나왔고요. 지혜는 얼마가 나왔어요? 6분의 3이라서 0.5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래요. 준기내가 더 넓게 썼다고 생각하는지, 지혜내가 더 넓게 썼다고 생각하는지, 누가 더 넓다고 느꼈을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 방에 사람이 0.75만큼 차 있다고 느낀 거예요. 준기내는. 지혜내는 방에 사람이 0.5만큼 차 있다고 느낀 거예요. 다시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볼게요. 자, 준기내 방을 선생님이 네모 박스로 표현하면 준기내, 여기 준기내. 준기내는 방이 요만한데 사람이 0.75만큼 있다고 느꼈어. 자, 0.75는 4분의 3이니까 얘를 4등분했을 때 요만큼 사람이 차 있다고 느낀 거예요. 우리 8명인데 6인실 주셨어. 요만큼 차 있어. 자, 지혜네는 얼만큼 차 있어요? 방 딱 반만큼 차 있어. 0.5니까. 자, 여러분이 보기에 어디가 더 많이 차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준기네가 훨씬까진 아니지만 더 많이 차 보이죠? 그쵸? 준기네는 0.75만큼, 지혜네는 딱 절반만큼. 여러분이 그림으로 봤을 때도 준기네가 더 사람이 꽉 차 보이죠? 그럼 누가 더 잠자기에 편했을까? 당연히 사람 적은 방이 지내기 넓겠죠. 아마도 준기네는 사람이 좀 많이 차 있는데 지혜네는 널널해서 지혜네가 방을 더 넓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네가 방을 더 넓다고 느꼈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한 번만 더 그림으로 예쁘게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가 준기네 방, 여기가 지혜네 방이면은 똑같이 4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했어. 자, 얘네 왼쪽은 준기네 방이고 오른쪽 지혜네 방. 자, 준기네 방은 0.75니까 이만큼. 지혜네 방은 이만큼. 자, 누가 더 꽉 차 보여요? 준기네가 더 꽉 차고요. 그에 비해서 지혜네는 좀 널널해 보이죠? 더 넓다고 느낀 친구는 지혜네. 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느낀 애는 준기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방을 더 넓다고 느낀 친구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지혜네가 방이 좀 더 넓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준기네는 좀 더 꽉 차 보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문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비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 자, 예를 들어서 비 1대 2를 내가 B에서 비율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1 나누기 2를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준량이 분모로 간다는 소리.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기준량은 항상 오른쪽에 있고 밑으로 가면 돼. 이것만 알면 비율은 끝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을 뭐 소수로 고치면 0.5가 되고요. 알겠죠? 오늘의 기억해야 할 거. 자, 비율은 비교하는 양, 즉 왼쪽 나누기 기준량, 오른쪽. 왼쪽 나누기 오른쪽을 하면 되는데 이 오른쪽의 기준량이 분수로 고칠 때 밑으로 간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비율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수학 익힘책으로 또 학습지로 복습하면서 우리가 헷갈렸던 부분 차근차근 바르게 이해할 테니까 혹시 선생님 영상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꼭 별표를 쳐오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통합지원 2반에서 다시 잘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과 또 밝은 모습으로 다음번에 만날게요.